지난 1월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사망 사건은 학부모 폭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교육청 감사 결과 숨진 교사는 학부모에게서 경찰 신고 협박과 폭언을 들으면서 우울증 치료를 받았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충남도 의회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학생 인권 조례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조례는 학생 인권을 기본적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데 충남교육청은 폐지안 재논의를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김기현 대표 사퇴 이후 열린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에서 비대위원장 후보 군과 당정 관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비명계 사퇴 요구를 사실상 일축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전국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겨울호우가 이틀째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북극 한파가 찾아오면서 내일은 기온이 뚝 떨어져 전국에 한파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독감 의심 환자 수가 최근 5년 새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아청소년 독감 의심 환자는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의 20배까지 급증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가 한국인으로 포스팅 최고액 계약을 한 이정후 영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이정후와 이종범 전 코치를 KBO 최초 부자 MVP라고 소개했습니다. 전국에서 학생 인권 조례 폐지와 존치를 두고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충남에서 처음으로 조례 폐지안이 통과됐습니다. 충남교육청은 가결된 폐지안을 도의회에 다시 논의해달라고 요구할 방침이어서 폐지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걸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상곤 기자. 네, 대전, 충남, 세종 취재본부입니다. 충청남도 학생 인권 조례 폐지안이 통과됐죠? 네, 그렇습니다. 충청남도 학생 인권 조례 폐지안은 오후 2시쯤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6개 시도 가운데 폐지안이 가결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표결에 참석한 충남도의회 의원은 모두 44명입니다. 이 가운데 31명이 찬성했고 13명이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앞서 보수단체들이 청구한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은 법원에 의해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는데요. 그러자 여당 의원들이 직접 폐지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겁니다. 야당 의원들은 조례 폐지 반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6명이나 반대 토론에 나섰지만 가결은 막지 못했습니다. 충남 지역 시민단체들은 표결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의 보편 인권을 후퇴시키는 결정이라며 도의회를 규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폐지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충남도 교육청이 가결된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을 다시 논의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할 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2 요구를 받으면 도의회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의결해야 하는데요. 충남도 의회 의원 가운데 여당 의원이 3분의 2가 넘기 때문에 제1을 거치더라도 다시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충남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학생 인권 조례 폐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학생인권 조례가 시행 중인 광역자치단체는 서울과 경기, 충남과 광주, 전북과 제주 등 모두 6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자 학생인권 조례가 교권 추락의 한 원인으로 지목됐는데요. 이어 학생인권 조례가 학생들의 권리만을 지나치게 보호하고 있다며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서울에서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이 발의돼 교육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폐지안이 최근 발의됐습니다. 그러나 존치 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학생인권 조례가 헌법과 국제규범이 보장하는 인권에 부합한다며 각 지방의회에 조례 폐지를 숙고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조례 폐지에 반대하며 전국 순회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충남, 세종본부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해 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2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1%, 부정평가는 62%를 기록했습니다.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포인트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3%포인트 올랐습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39%로 가장 많았고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와 민생, 물가가 1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이 36%, 더불어민주당이 34%로 전주보다 각각 1%포인트씩 올랐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 중심의 신당 창당에 대해선 유권자의 34%가 좋게, 46%가 좋지 않게 본다고 답했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부정평가 비율이 71%로 차이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나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대표 공석 사퇴를 맞은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비롯한 당 수습 방안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1시간 45분 정도 진행된 의원총회에선 의원 18명이 발언대에 올라 어떤 인물이 비대위원장으로 적합한지 자유롭게 생각을 밝혔는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경원 전 의원 등이 거론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이른바 비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론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거나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먼저 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데 이 과정에선 일부 친윤계 의원들이 반발하며 한때 고성이 오간 걸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치 지도자는 때로는 사진만 찍기 위해서라도 만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만나서 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과거 김대중, 김영삼 두 정치 지도자들은 늘 경쟁하면서도 언제든 대화를 피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표도 대화를 먼저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이낙연 전 대표도 일부러 피할 이유가 없다면서 실제로 결별하더라도 다 내려놓고 만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학부모의 폭언과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졌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기간제 교사 오모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오 씨가 학교 방침에 따라 개인 전화번호를 학부모들에게 공개하면서 주말과 퇴근 후에도 학부모 민원에 응대해야 했던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 학교 폭력 사건을 중재하던 중 가해 학생 학부모에게서 경찰 신고 등의 협박과 폭언을 듣고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감사와 관련해 오 씨의 유가족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인정받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폭언한 학부모에 대한 형사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수술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병원의 사건 담당 경찰 간부가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A 경감이 소속된 서울 서부경찰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해당 병원과 병원장, 행정본부장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습니다. A 경감은 지난 8월 서울 은평구 척추치료병원의 대리수술 의혹을 수사하면서 병원 압수수색을 앞두고 이를 알리는 병원 측에 이를 알리는 등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고 있고 강원 산지에는 폭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최강 한파가 찾아올 걸로 예보되고 있는데요. 한 주간의 날씨 상황과 전망 등 기상 문제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김진도 기상재난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은 비도 내리고 강원도에 눈도 많이 내리고 있는데 내일은 추워진다고요? 그렇습니다. 비와 눈이 동시에 내리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겨울은 비보다는 눈이죠. 그렇죠. 근데 비가 내리고 있고 비도 너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겨울비가 아니라 거의 여름비처럼 내리고 있죠. 그러니까요. 겨울비는 기본적으로 한 5mm 정도 오는 수준에 그치거든요. 여름비라고 하면 보통 한 60mm 정도 오는데 네. 전반적으로 60mm 이상의 비가 내리고 있고 이렇게 되면 기상 관측일에 12월 강수량 최고 기록, 일강수량 최고 기록을 기록한 곳이 많습니다. 그만큼 온도가 조금 높아졌다는 이야기고요. 예.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 지역에는 비가 아닌 눈이 내리고 있는데 그냥 눈이 아니라 폭설입니다. 지난번에 70cm가 넘게 내렸고
지금도 한 20cm 정도 왔거든요. 앞으로도 20cm가 더 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주 내에만 강원 산간에는 눈이 1m 이상이 내리는 적도 있을 야, 것으로 보입니다. 엄청 오네요. 날씨가 이제 많이 추워진다고 하는데 그렇죠. 추워지면 얼마나 더 추워지는 겁니까?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춥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겨울철에 나타나는 추위는 예. 요즘 들어선 북극 한파가 영향을 주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우리나라 주변에 북극에서부터 내려온 한기가 우리나라 주변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건데요. 이 그래픽 말고 제가 이번 주말 휴일 정도에 어느 정도 기온이 떨어질지를 따로 그래픽을 준비했거든요. 볼까요? 예. 네. 그걸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 기온하고 낮 기온이 아침 기온이 영상 5도였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평년 기온이 0도 수준이니까 평년보다 5도나 높은 거죠. 네. 그런데 낮 기온이 1도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아. 6도였죠. 예. 내일은 어느 정도가 되죠? 영하 3도까지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보다는 기온이 8도에서 9도 정도 낮아지는 겁니다. 예. 네.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영하 3도, 그런데 낮 기온도 영하 3도입니다. 아. 이 때문에 내륙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예. 이야기고요. 아. 이게 토요일입니다. 네. 근데 일요일 보시죠. 더 떨어지네요. 일요일 아침 기온은 영하 영하 11도. 11도, 낮 기온도 영하 6도입니다.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낮은 기온이고요. 실제로 북극에서 내려온 한기가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줬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고 예. 이 정도 영하 3도에서 영하 11도까지 뚝 떨어지고 나면 수도 계량기가 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아마 계량기 동파주의보 같은 것도 내려질 예. 가능성이 높고요. 네. 또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지금은 강원 산간에 폭설이 내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고 나면 서해안 지역, 제주도 지역에 폭설이 내립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예. 해안에도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어. 여객선,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고 예. 특히 강원 산간 지역의 국립공원 같은 경우 지금 입상 금지령이 내려져 있는데 네, 네. 앞으로는 제주도 지역에도 입상 금지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12월 들어서 날씨가 계속 따뜻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뭐 8도씩 뚝뚝 떨어지면 많은 분들이 대비가 안 돼 있어서 좀 놀랄 텐데 대비를 좀 하셔야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예. 지난번에 반짝 북극 한기가 있긴 했습니다만 이 정도로 강하지는 않았고 또 이번 북극 한기의 특징은 오래 지속된다라는 겁니다. 예. 제가 그래픽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위쪽에 보이는 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실제로 지금 찬 공기가 내려와 있는 지역을 표시한 겁니다. 예. 북극에서 내려온 한기고요.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은 기온이 지상 기온 같은 경우에 영하 20도에서 영하 40도까지 달합니다. 그 뒤에 약간 짙은 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예.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런 찬 공기의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죠. 그런데 앞으로를 더 보겠습니다. 토요일입니다. 내일 조금 더 내려왔죠. 네. 그리고 일요일입니다. 굉장히 강한 찬 공기가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영하 10도인 그렇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영하 10도까지 떨어졌고 남부지방은 서울보다는 조금 낮긴 합니다만 예, 예. 그만큼 찬 공기, 북극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다라는 이야기고요. 이걸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는지 볼까요? 네. 다음 주 초반에 약간 올라갑니다. 예. 네. 그런데 후반으로 가볼까요? 다시 추워지죠. 그러네요. 더 추워집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말부터 시작된 추위가 다음 주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네. 다음 주 중반 이후에는 기온이 더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온도를 제가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예, 보시겠습니다. 주간 전망 기온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라면 보시죠. 주말에 영하 11도까지 죄송합니다. 주말에 영하 11도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영하 11도입니다. 예. 제가 초반에 잠깐 올라간다고 했죠. 예. 그런데 다음 저도 주 영하 목요일에 5도예요. 예. 다음 주 목요일은 영하 13도입니다. 아, 이번 주에는 포근했잖아요. 그렇죠. 다음 주는 이제 다시 강추위가 차지하고. 그러니까 이게 예. 문제인 게요. 독감이나 요즘에 호흡기 질환이 굉장히 늘어나는 이유가 매일매일의 일교차가 클 뿐 아니라 네, 네. 주 초반에 상반기에는 굉장히 기온이 높다가 갑자기 중반 들어서면서 기온이 떨어지고 그렇게 기온 떨어지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온도차뿐만 아니라 주간 단위의 온도차도 굉장히 심하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요. 또 기온이 이렇게 영하 10도 이하가 다음 주 중반까지 이어지고 나면 서울의 한강도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주 중반 이후 그러니까 다음 주 후반쯤 되면은 서울 한강도 얼어붙을 정도로 이번에 북극 한파의 기세가 이번 주말부터 심해지기 시작해서 다음 주 후반까지 지속된다.
이렇게 다음 생각하시면 주 목요일이 영하 13도면 제일 그렇습니다. 추운 것 이번 같은데. 영하 11도보다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평년 기온과 비교하면 얼마나 떨어진 거예요? 아침 기온 같은 경우에 0도 근처에 머물고 있습니다. 0도나 영하 1도거든요. 예. 보통 평년 기온이. 그렇죠. 근데 영하 11도, 영하 13도니까 평년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낮은 그러니까요. 거죠. 예. 그러니까 북극 한파라고 부를 만한 정도의 추위가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옷장 안에 넣었던 두터운 옷, 외투들을 꺼내셔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겠어요. 예. 이게 다음 주까지의 날씨잖아요. 그렇습니다. 혹시 이 추위가 더 이어지나요? 다음 주 후반 정도쯤 되면 그러니까 예. 제가 목요일, 금요일까지 추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 이후에는 조금 기온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탄절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추운 날씨가 이어지다가 네. 그 이후에는 다시 온도가 상승할 겁니다. 그 이유는 아까 보셨듯이 북극 한기가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또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형태가 1월까지는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그 온도 차이 변화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겨울치고는 포근하구나라는 생각 특히 한 일주일 정도 간다면 너무 춥다라는 생각을 드는 북극 한기가 또 일주일 정도 오는 형태가 1월까지는 이어지다가 2월부터는 평년보다는 다소 포근한 겨울 날씨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이번 한파 원인이 북쪽의 시베리아 기단, 그렇습니다. 북극 한파가 자꾸 내려오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네, 이게 기후 변화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 북극의 한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현상들이 최근에 나타나기 시작한 아. 겁니다. 2000년대부터 드러나서서 예, 나타난 예. 거였고요. 그 전까지는 북극에 있는 한기가 내려오는 현상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온난화 때문에 북극의 기온이 상승을 했고 예. 북극의 기온 자체가 올라가니까 북극의 한기를 거두고 있던 극제트라는 현상이 흐물흐물해진 겁니다. 아. 그래서 중위도까지 내려오면서 북극 한파가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그렇군요. 겁니다. 근데 매년 이게 현상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이게 매년 반복되면 우리나라가 매년 겨울마다 추워야 되는데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 이유가 대체 뭘까라고 기상청이나 기후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예. 대서양 쪽에 있는 뭔가 변화가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줘서 북극 한기는 매년 내려오지만 네. 어떤 해는 우리나라에 빨리 영향을 주고 지나가고 어떤 해는 굉장히 오랜 기간, 장기간 영향을 주면서 정말 추운 겨울이 되는 그렇게 만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최근의 연구 결과 중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앞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눈, 비 얘기 좀 더 자세히 해볼게요. 네. 최근에 비가 자주 내리고 있고 그렇죠. 눈은 이제 강원 지역만 좀 한정적으로 내리는데 비가 자주 내리는 거는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오는 기압골이요. 대부분 남쪽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압골입니다. 그래픽 잠깐 보시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현재 상황이거든요. 현재 네. 상황은 춥지가 않습니다. 평년보다 기온이 높죠. 예.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따뜻한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기온 자체가 낮 기온이 10도, 15도까지 올라가는 형태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비가 아니죠. 남쪽에서 저기압이 통과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는 눈이 아닌 비가 내리게 되는 겁니다. 네. 만약에 이 차가운 공기가 조금 더 내려와 있는 상태였다면 비가 아니라 눈으로 내렸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예년보다 포근한 겨울 형태가 겨울이 나타나면서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번까지도 내륙 지방에는 대부분 비가 내린 거고요. 예. 그 비도 적은 양의 비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내린 거고 그래서 겨울호우라는 말이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 당연히 그 정도의 많은 양의 수증기가 비가 아닌 눈으로 내렸기 때문에 일반적인 눈이 아니라 폭설이 내린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이상기후라고 하는데 매해 이렇게 이상기후가 나타나면 그냥 일반적인 이제 우리나라 전 세계 기후 상황이 네. 일반적인 현상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겨울철에 북극 한파가 나타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아. 그래픽을 잠깐 보시면요. 예. 아까 이게 우리나라 부근의 모습이잖아요. 네. 잠깐 태평양을 지나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이거든요. 미국 지역 같은 경우 봐도 이렇게 찬 공기가 내려와 있다가 중간에는 따뜻한 영향 다시 아. 동부 쪽으로 가면 찬 공기의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예. 이게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한번 볼까요? 쭉쭉 보내보겠습니다. 굉장히 차가운 영역이 크게 늘었죠. 네. 이렇게 늘었다는 이야기는 이만큼 많은 지역에서 추워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 북극 한기가 내려오면서 지역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겨울철에 늘어났고 네. 겨울이 온난화 때문에 포근한 겨울이 아니라 추운 겨울이 되는 게 온난화의 역설이라는 말로 지금 되고 있고요. 거기에 올 겨울은 특이한 게 엘니뇨까지 겹쳤습니다. 예. 네. 엘니뇨까지 겹쳤기 때문에 보통은 포근한 겨울로 개나리도 폈다가 그러네요. 여기가 특이한 현상들이 나타나다가 갑자기 북극 한기가 영향을 주면서
온도차가 극심하게 나타나면서 독감이 유행을 하게 되고 네. 감기 환자도 급증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극한 한파가 나타나고 있고요. 예. 러시아 같은 경우 시베리아 지역은 영하 50도까지 떨어지고 있고요. 중국 북동부 지역도 영하 40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남반구 쪽 호주 같은 경우는 40도 육박하는 폭염이 기승을 그래요?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엘니뇨와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겹치면서 네. 우리나라 북반구뿐만 아니라 남반구까지 전 지구촌이 특이한 이상기후,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굉장히 강력한 기상 이변에 시달리는 해가 올해 시작이 됐고 네. 아마 내년에 엘니뇨가 계속된다면 내년까지도 이어지겠고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우리나라에도 내년 여름에는 폭염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군요. 예. 내년 상황이 더 걱정이라는 거죠. 올 겨울도 마찬가지고 올 겨울은 기온 변화가 무척 심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 서해안과 동해안의 폭설이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내년 봄, 그러니까 엘니뇨가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내년 여름에는 올해가 폭염이 좀 덜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예. 심각한 폭염이 찾아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거죠. 네. 참 기후 변화가 전체적으로 온도를 높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겨울에 더 춥게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같이 좀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화석 연료도 좀 줄여야 될 것 맞습니다. 같고요. 국제사회에서 어떤 논의가 지금 진행 중입니까?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렸습니다. 예, 예. 13일에 그 합의문을 만든 다음에 폐회가 됐는데 네. 상당한 진전은 있었습니다. 예. 두 가지 면에서 큰 진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전에 있었던 파리 협정에서 각 나라가 우리가 얼마만큼의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예, 하고 예. 예. 거기에 따라서 그 부분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게 5년 뒤부터 매년 5년마다 체크를 하기로 했거든요. 예. 그게 올해 처음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각국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줄일 거야라고 한 부분에 대한 점검이 처음 이루어졌다는 예. 점이 예. 굉장히 특이할 만한 것이고요. 그렇군요. 두 번째는 그동안 온실가스의 배출로 인해서 나타났던 전 지구의 손실이나 피해를 누가 보상할 것이냐. 네. 그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 그에 대한 기금을 처음 조성했다라는 거. 네. 그 때문에 현재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이미 온실가스 배출 누가 했어? 선진국이 다 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우리에게 책임을 묻냐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기금이 조성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마음을 약간 진정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라는 두 가지 큰 진전이 있었고요. 그렇군요.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있는데 이번이 아랍에미레이트 그러니까 산유국에서 총회가 열렸습니다. 아. 그런데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번 기회에 화석 연료 퇴출이라는 용어가 합의문에 들어갔으면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있었기 때문에 빠졌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처음에 총회 의장국이 굉장히 큰 힘을 갖습니다. 처음에는 온실가스 저감, 화석 연료 저감이라는 정도 수준으로 넣으려고 했죠. 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반대를 하면서 퇴출이라는 걸 밀어붙였고요. 한 하루 정도를 늦추면서까지 치열한 협상 끝에 화석 연료 퇴출 아니면 저감 이게 아니라 중간 단계를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석 연료를 줄인 화석 연료를 하는 쪽으로 에너지를 전환한다. 네. 10년 내 이런 뭔가 문구를 집어넣고 이게 그래도 나름대로 이게 참가국 모두가 찬성을 해야지만 이게 합의문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 와중에서 외교 역량을 발휘하면서 그런 정도의 문구를 넣었다라는 거 그것도 예. 굉장히 큰 진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결국에 절충점을 찾아서 이제 그렇죠. 합의를 한 건데 이 정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좀 느낄 만한 변화가 있을까요? 이전에 이게 실제로 기후변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당사국들이 총회를 한 게 굉장히 오래전 전이었거든요. 예, 1차 처음 나온 게 교토 의정서였습니다. 교토 의정서에서는 선진국이 모든 이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잖아. 네. 그러니까 너희들은 강제로 줄여라고 한 겁니다. 근데 선진국에서 반발해서 예. 아무런 진전이 없었죠. 그래서 나온 게 그다음 파리 협정이었습니다. 예. 우리가 얼마만큼 줄일지 먼저 이야기를 해. 그리고 같이 점검해 보자라는 쪽으로 약간 순화가 된 거죠. 예. 다음 단계는 자 이제 우리는 탈화석 연료 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탈화석 연료로 해서 에너지를 전환시킬 거야라는 문구를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이해관계가 다 다릅니다. 그걸 합의를 통해서 뭔가 기후변화를 억제하는 수준으로 간다라는 그런 목표점이 있다면 그 목표점을 위해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조금씩의 매번의 진전은 있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더 늦기 전에 그렇습니다. 좀 더 기후 변화를 막을 수 있는 합의문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쌍둥이 자리 유성우 네. 올해 마지막 유성우 우주쇼라고요?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가 네. 쌍둥이 자리 유성우의 극대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쌍둥이 자리 유성우는요. 1월에 4분의 자리, 8월에 페르세우스 자리, 그리고 12월에 쌍둥이 자리 해서 세 개가 3대 유성우라고 불립니다. 예. 한 시간에 100개 이상의 별똥별, 지금 별똥별 떨어졌죠. 예, 예.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3대 유성우인데 실제로 저렇게 빠르게 떨어집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는 150개가 떨어지는 걸로 돼 있었는데 아쉽게도 비가 내렸습니다. 아. 그런데 내일 새벽, 그러니까 주말 새벽까지 한 100개 정도를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고요. 육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없는 야외 나가서 하늘을 멍하니 보고 있으면 그런 별똥별이 지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예. 소원도 빌 수 있게 되는 거죠. 서울 시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시내는 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네. 보통 그 빛이 아직 강하지 않은 약간 시골 쪽으로 나가서 보는 게 가장 좋고요. 네. 다행히 지금이 달에 의한 효과가 좀 없는 보름달이 안 뜨는 시기이기 때문에 유성우를 보기에는 가장 좋은 시기가 되는데 아쉽게도 비가 내리고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네. 23일이 되면 이번에 쌍둥이 자리 유성우보다는 좀 작긴 하지만 1시간에 10개 정도의 유성우가 떨어지는 작은 곰 자리 유성우가 있습니다. 네. 그때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고요. 그때도 놓친다. 그럼 1월 4일쯤에 4분의 자리 유성우가 있습니다. 아. 3대 유성우 중에 하나가 1월 달에 했습니다. 그게 1시간에 100개 정도의 유성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제 23일에도 볼 수 있고 1월 4일에도 볼 수 있고 1월 23일에는 1시간에 10개니까 굉장히 작죠. 아 예. 그런데 1월 달에는 훨씬 많은 양의 별똥별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성우 올해 마지막 우주쇼 관람법도 살펴봤습니다. 김진두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눈길 고속도로에서 차량 오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오늘 아침 7시 47분쯤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내린천 휴게소 인근에서 승용차 5대가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숨진 사람은 없었지만 차에 타고 있던 7명이 다쳐서 강릉과 홍천, 춘천에 있는 병원으로 나누어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향 무창포 졸음쉼터 인근에서 차 4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아 정차해 있는 것을 피하지 못해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비가 온 뒤 떨어진 기온에 얼어버린 나무가 쓰러져 도로를 막는 사고가 났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분쯤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과 강원도 횡성군 분내면을 잇는 지방도로에 나무 여러 채가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나무는 10여 그루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고 사고 이후 도로 양방향이 모두 통제된 상태입니다. 독감 의심 환자 수가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까지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수는 61.3명으로 일주일 만에 26%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올겨울 유행 기준의 9배를 훌쩍 넘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3살에서 18살까지 학생들의 경우 유행 기준보다 20배 넘게 늘었고 영유아나 초등학생도 유행 기준보다 18배 많았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가 한국인 역대 포스팅 최고의 기록을 작성하면서 빅리그에 입성한 이정우와의 계약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SNS에 영어와 한글로 이정우 선수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 온 걸 환영합니다라는 환영 문구를 올리고 이정우의 영입을 알렸습니다. 알려진 대로 계약 조건은 4년 뒤에 옵트아웃 조항이 포함된 6년 동안 1억 1,300만 달러, 우리 돈 약 1,462억 원이며 입단 첫 해인 내년엔 연봉 700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이정우는 이로써 유현진의 6년 동안 3,600만 달러,
김하성의 4년 동안 2,800만 달러의 포스팅 계약 금액을 훌쩍 넘어섰고 자유 계약 선수를 포함해도 한국 선수로는 추신수의 7년 1억 3천만 달러 계약에 이어서 역대 2위 기록을 세웠습니다. 인구 감소와 저출산에 군대도 비상입니다. 인구 절벽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병역 자원도 함께 줄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 입대하는 현역병의 수를 볼까요? 지난 2014년엔 27만여 명이 입대했는데 2018년 22만여 명으로 줄더니 지난해엔 18만여 명이 입대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뉴욕타임스 칼럼에선 0.7명으로 떨어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을 소개하면서 14세기 유럽의 흑사병 때보다 인구 감소보다 위험하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합계 출산율 1.8명인 북한이 어느 시점에 남침할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언급했는데요. 저출산이 국가 안보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되자 고심 끝에 국방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결론은 현역 입대 대상을 확대하는 겁니다. 요점만 말하면 그동안은 군대 안 가던 고도 비만 대상자도 앞으로는 현역으로 군대에 가야 합니다. 체중 과다나 미달은 체질량 지수 BMI를 기준으로 정하는데 BMI가 18.4 이하일 때는 저체중으로 35에서 39.9는 고도 비만, 40 이상은 초고도 비만으로 분류합니다. 지금은 BMI가 16 미만이거나 35 이상이면 4급 보충역으로 판정되는데 이 기준이 15 미만이나 40 이상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BMI 35에서 39.9인 고도 비만 대상자들은 앞으로 3급 현역으로 판정받게 되는 겁니다. 알기 쉽게 남성 평균 키로 계산을 해보죠. 키가 174cm일 경우 체중이 106kg이면 BMI 지수가 35로 지금은 4급이 나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같은 키일 때 121.2kg 이상이어야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BMI 기준을 완화해도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대구 도심에 있는 이 작전사령부와 54단 등 군부대 4곳을 외곽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국방부와 상생협약을 맺은 대구시는 오는 2025년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담긴 합의각서를 쓴다는 목표입니다. 이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50보병사단, 제5군수지원사령부, 공군 방공포병학교까지 대구 도심에 있는 군부대 4곳의 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주거지역과 뒤섞인 병영을 외곽으로 이전해 임무 수행 여건을 개선하고 부대가 빠져나간 자리에 신산업을 끌어와 지역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다는 보관입니다. 대구시와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이후 6차례 협의 끝에 민군 상생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대구시는 군부대를 이전하는 지역에 주거와 체육, 복지시설 등을 만들어 지금보다 나은 정주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군부대 이전 터에서 나오는 그 개발 자금을 전액을 군부대 이전하는 그 복지 비용 그리고 시설 비용으로 충당을 하려고 합니다.
국방부도 국민 편에 서겠다면서 군부대 이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방부는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면서도 지방이 더욱 발전할 수 있고 국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다면 누구보다도 발벗고 나서서 국민 편에 서겠습니다. 지금까지 군부대 유치 신청을 낸 지자체는 대구 군의군과 경북 영천시, 상주시, 의성군, 칠곡군 등 모두 5곳입니다. 대구시는 내년 총선 전후로 이전 부지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합의각서를 오는 2025년까지 만든다는 목표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북한이 이달 안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제2차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 참석차 워싱턴 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12월에도 북한의 ICBM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장은 탄도미사일은 한미 간 확장 억제의 검토 대상이라며 탄도미사일 사정 거리와 상관없이 핵을 실으면 우리에 대한 핵 위협과 핵 공격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개인 택시 조합 연합회와 택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한 개편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지난 13일 택시 3단체 등 택시 업계와 기존 3% 이상이었던 가맹 택시 수수료율을 2.8%로 낮춘 새 서비스 출시에 합의했지만 개인 택시 조합 연합회와 일부 사안을 놓고서 세부 의견을 조율해 왔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개인 택시 조합 연합회가 단순한 수수료 체계 도입과 공정 배차 정책 시행, 또 프로 멤버십 폐지 내용을 포함한 기존 합의안에 의견을 같이 해서 택시업계 모두와 합의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적발돼 재판에 또다시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조두순을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4일 밤 9시쯤 아내와 다퉜다는 등 가정 불화를 이유로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경기 안산시에 있는 집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집 근처 경찰반범 초소 주의를 배회하던 조 씨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재범 방지를 위해서 경고했습니다. 테슬라가 미국에서 자율주행 보조장치 결함 때문에 200만 대가 넘는 차량을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서 판매된 차량도 이에 해당하는지 파악 중인데 우리 정부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 8월 공개한 테슬라 자동차 사고 영상입니다. 텍사스의 한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테슬라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경찰차들을 들이받습니다. 테슬라 사고 차량은 자율주행 기능 오토파일럿을 켜둔 상태였습니다. 오토파일럿은 센서와 카메라로 다른 차량과 장애물을 인식하는데 이에 실패한 겁니다. 자율주행 중이던 테슬라 차량이 급회전하다 나무를 들이받고 불에 타 2명이 숨졌습니다. 오토파일럿을 켜놓아도 고속도로 위에 멈춰선 흰색 트럭을 장애물로 인식하지 못하고 곧장 들이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자율주행 보조장치 오토파일럿 관련 사고가 끊이질 않자 테슬라가 200만 대 이상을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미국에서 팔린 거의 모든 테슬라 차량이 대상입니다. 방식은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 운전자 경고를 강화하는 것으로 특정 부품을 교환하는 리콜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It will be an improvement in safety. How much it improves safety, we don't know, but it's not going to be the improvement you would hope based on what other manufacturers are already doing for safety. 테슬라 코리아 측은 한국에서 판매된 차량들도 해당되는지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도 한국에 판매된 테슬라 차량 오토파일럿이 미국용과 같은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아직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는 아니고요. 어떤 분이 하셔도 좋겠지만 여권의 정치 작동의 시스템의 변화가 좀 있어야지 그 비대위원장도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권의 정치
삼선 이상 승진은 함께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면 네,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사실 3대 비대위원장으로서 당 이끄시면서 좀 어떤 조언들 좀 해주셨는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나중에 원내대표님께 다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3대 위원장으로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있었던 것 같지도 않고 제가 이야기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비대위원장님 계실 때 15일 정도 시간 걸렸는데 비대위 체제는 전환해야 한다고 보실까요?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실 거고요. 네. 직전 비대위원장이셨어가지고 어떻게 보시나요? 직전 비대위원장이니까 말을 아껴야 되겠지. 오늘 중진회의나 최고위에서 여기에 대통령실에도 좀 책임이 있다. 인정관계 재정을 해야 된다. 이런 혹시 있으시나? 지금 현재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가진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를 이제 분석을 해야 되고요. 종합적으로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다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님의 말씀 여러 개 좀 전달하신 게 있었어요. 아니 뭐 대통령 따로 말씀 주신 게 없어가지고 그거는 당이 해야 될 당이 준비를 뭐 해야 될 일이죠. 대통령실이 그런 문제는 아니기 조심하시죠. 지금 근데 현직 장관들에 대해서 비대위원장 언급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협약식 내용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시장님 계신데요? 우리 공공의료기관인 성남시 의료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관이 어제 밤에 아니 그 다른 얘기는 제가 성남시 정책을 맡기 때문에. 네네 감사합니다. 최고입니다. 화이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대위원장이 누구냐도 중요하지만 당정관계의 재정립 같은 것이 좀 전제되어야지 당의 지도체제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통령실이 민심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인터뷰랑 좀 괴를 같이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이 정도 하시죠. 네. 해석을 알아서.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며 서쪽 지방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 빗줄기는 다소 약해진 편이지만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여전히 눈이 이어지고 있고요. 밤까지 20cm가 넘는 많은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여서 대설특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눈비는 오늘 밤 사이면 대부분 잦아들겠지만 내일 새벽부터는 추위 속에 또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모레까지 서해안에는 20cm 이상, 제주 산간에도 3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강원 산간에도 최고 10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북극 한파가 찾아오며 전국에 한파특보가 내려지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대전은 1도, 대구는 4도에서 출발하겠고요. 이 낮 기온도 아침과 비교해서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3도, 대전이 1도, 대구는 5도에 머물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는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다음 주에는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